안녕하십니까. 해외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모두 코로나에 감염 노출되는 바람에 귀국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빚어진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빠르면 오늘 20일 저녁에 귀국합니다.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가운데 지금까지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귀국하는 대로 격리시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승조원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중도에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초에 출항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는데 최근 현지 항구에서 물자를 보급받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파병부대의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급히 후송작전을 펼치는 데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 당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초기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합참은 현지 보건당국의 PCR 검사 결과 301명 가운데 247명이 양성, 50명이 음성, 4명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특성상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양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무대왕함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아프리카 모 항구에 입항해서 보급 물자를 실었습니다. 다음날 감기 증상 환자 1명이 발생했지만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 뒤인 10일에는 환자가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 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지만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가운데에는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진단하는 위음성 확률이 높은 신속 진단 키트 때문에 3일 동안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진단 키트조차 일주일 넘게 쓰지 않아서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13일 이들 가운데 6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 가까운 국가와 협조해 PCR 검사를 했는데 6명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해 17일에는 7명, 18일에는 68명, 19일에는 247명으로 늘었습니다. 301명 가운데 82%가 확진됐다는 것은 사실상 승무원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 노출된 셈입니다. 군함은 바다 위에 떠다니며 폐쇄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이 없을 때에는 감염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번 감염원이 유입된다면 질병이 빠르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해부대는 동아프리카, 아덴만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물자를 보급받을 때에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현지 항구를 이용했습니다. 자연히 방역이 잘 되지 않는 외국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접종이 시작된 뒤에라도 백신을 항공편 등으로 빠르게 공급했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여기에는 이유를 들어서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최초 백신 접종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했을 때 먼 바다인 망망대해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 임무 특성상 아나필락시스 등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여도 응급 대처가 어렵다. 함정 내에서는 백신 보관 기준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현지 접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장병은
파이자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지난 6월 파이자 백신 보관 기준이 바뀌기 전까지는 초저온 냉동고를 별도로 비치했어야 한다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교대 예정인 청해부대 35진과 현지 고대가 완료된 동명부대의 경우 국내에서 출국 전 예방접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빛 아크 부대는 유엔과 주둔 국가의 적극적 군사 외교를 통해 현지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제공해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접종한 얀센 백신은 파이자 백신보다 보관이 쉽고 1회로 접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얀센 백신을 접종했더라면 보다 쉽게 접종을 끝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은 국방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국방부는 얀센 백신 역시 질병청에서 30세 이상만 접종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접종할 수 없었다. 해외로 보낼 경우 또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하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군함은 자국 영토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청해부대는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과 협조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해외 반출 혐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무대왕함이 그달 말 현지 항구에서 보급을 받았다가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추정된다면 입항했을 때 미리 인접국과 협의해 우리 의료진을 보내 접종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무슨 일이든 일이 벌어진 뒤에는 각자의 입장에서 이유가 있고 할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방역당국, 군당국자는 물론 우리 정부가 나사가 빠졌는지 얼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백신을 보내지 못해 자나깨나 신경 쓰고 안달하시는 몇몇 분들의 10분의 1만큼도 우리 장병들에 대해 신경을 안 쓴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제 해적대를 지키기 위해 수만리박 망망대해에 나가 국익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해병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